여러분, 올해 돈 찍어서 뿌리는 것 이미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고요. 보궐선거가 있고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당 입장에서는 표를 사기 위해서 돈을 엄청 뿌릴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그렇게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그냥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서 기관이나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 또 다른 나라의 어떤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의 국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사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산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돈을 막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채권이라는 종이 쪽지 한 장 받고요. 조폐공사로부터 돈을 엄청 찍어서 갖다 바쳐야 된다는 이야기, 갖다 바쳐야 된다는 이야기.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하게.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정부에다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한국은행이 거부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게 불가능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민병덕 의원의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아시죠? 이거는 매출 손실에 일반 자영업자는 50% 보상을 해주고 영업 제한을 받은 업종은 60%, 그리고 영업 정지를 받은 업종은 70% 보상해 주겠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요, 총 소요 금액이 98조 8천억 원이에요. 월 평균 24조 7천억까지 나갑니다. 24조 7천억까지. 그런데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말입니다, 그 법안에다가 뭐라고 집어넣나 하면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유통시장이 아니라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다. 그 금액을 가지고 정부는 정부에 이관하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동원이죠. 법으로 동원하는 거예요. 법으로. 동원해서 한국은행은 조폐공사를 통해서 돈 찍어서 정부에다가 돈 갖다 바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최저임금, 일하지 못한 만큼의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쳐서 보상을 해주고 여기에 임대료까지 보상을 해주자. 그 전체적인 금액은 14조 8,440억, 이것도 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한 달에 1조 2,37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돈도 말입니다, 결국 손실보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뭔가 정확하게 재원 마련에 대한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결국 여기에도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기에 심상정 의원이 발행한, 정의당이죠,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특별재난연대 목적세 신설을 하고 무이자 특별재난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어떤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결국은 한국은행이 반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고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찍어서 정부에 상납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계속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이거 재정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마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맨 것처럼 국고지기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국회에 참석을 해서 벼랑간 돌아섰습니다. 벼랑간.
아이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요. 예, 제가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요. 손실보상제 이제 동의로 급선회했습니다. 긍정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예. 지금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러면서 손실보상제 도입에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국회에 참석을 해서 이거 동의로 급선했어요. 급선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진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심지어 말입니다. 지금 용역을 줘놨다. 3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다. 그래서 4월에 정부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현실화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돈 찍어서 돈 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4차 재난지원금도 보다 넓게 보다 두텁게 지급하겠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3월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라 국고직이 맞습니까? 이렇게 맨날 변할 바에야 왜 언론을 동원해서 죄송합니다. 이 표현 하나 쓰겠습니다. 지랄을 하십니까? 끝까지 재정을 지키고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자존심이라도 지켜야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을 기만해도 참 엄청나게 기만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뭐 막는 것처럼 나는 북구의 어떤 수문장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결국은 다 정부의 뜻대로 지금 다 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 경제부총리입니다. 아마 역사는 반드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홍백기 경제부총리로 기억할 거예요. 맨날 백기만 들으니까. 지금까지 8번 들은 것도 모자라서 또 들었어요. 또. 이게 나라의 어떤 핵심 경제부총리라고 이야기하니 차라리 그냥 거수기만 하지 그래요. 반발이나 하지 말든가. 제가 이번에는 진짜겠지 해서 기재부 2차관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기재부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런 표현이 참 창피하고 쉽게 말하면 쪽팔리네요. 그래도 저는 자존심을 지킬 줄 알았더니 말입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되면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나라빚 100조 더 늘리겠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닌 거였어요. 경제부총리가 다 실토했잖아요. 결국은 100조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라 부채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런데 100조 더 늘리겠다는 말이 이제는 현실화돼 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 부채 956조예요. 956조. 956조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자고요. 805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151조나 늘어났습니다. 151조. 151조가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 돈 찍어서 내겠다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죠. 100조까지 늘리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요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061조까지 올라갑니다. 1061조. 그러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53%까지 올라가고요. 이런데도 누구 하나 국간지기가 없어요. 국가를 누가 지켜야 되나요?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환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100조씩 늘리고 아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하면 어떻게 돈을 갚겠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아니 가게에서도 하물며 돈을 쓰고 나면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지 계획을 잡거든요. 기업도 당연합니다. 내가 돈을 쓰고 나면 어떻게 갚아야 될지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계획을 안 잡고 있어요. 계획이 없어요. 예, 계획이 없단 말은 여러분 이게 결국 돈 막 찍어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책임도 없어요. 부담도 없어요. 계획이 없으니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없으니 그냥 찍어낼 수밖에요. 그러면 나라 배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작살납니다. 다 작살나요. 미래 세대들은요. 지금 우리 세대보다가 훨씬 많은 부담을 질 겁니다.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가 여러분 20조 원입니다. 1년에 20조 원. 이렇게 또 100조씩 늘어나서 1000조가 넘어가고 1500조가 넘어가면 이거 누가 감당하나요? 그러니까 진짜 무책임한 정부예요. 진짜 무책임한 정부. 상환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써대는 무책임한 정부.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상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진짜 무책임의 극치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